미적분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속함수 fx에서 fx식 전체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x가 0보다 작을 때의 fx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여기 내용을 바탕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한 fx의 그래프 개형을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적분 값을 활용을 해서 이 k 값을 구해서 함수 값을 찾는 과정을 할 거예요. 자, 일단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fx가 마이너스 4x에 2의 4x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2x 제곱에 4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에 2의 4x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8x 제곱이 됩니다. 즉 f'x는 항상 0보다 작아요. 그래서 fx는 감소한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만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래프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0,0도 지난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보면은 fx는 t라는 방정식, 즉 이렇게 x축에 평행한 t, y 값이 t, 요 직선에 대해서 fx랑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생겨야 한대요. 그럼 요 점은 반드시 생기겠죠. 그래서 요 점은 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도 하나가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두 실근이 생기는데 이 실근 중에 이 작은 값, 여기가 이제 gt가 될 거예요. gt는 항상 0보다 작겠죠. 그리고 항상 0보다 큰 부분에 ht가 놓인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ht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주었는데 ht는 k-2gt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k만큼을 우선 가고 그 다음에 gt의 2배 정도 되는 만큼을 더 가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범위가 조금 더 늘려서 써보겠습니다. 2gt의 2배 정도면 여기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더 늘리면 여기도 좀 더 늘리면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부분이 이 gt는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g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더 가면 이만큼을 더 간 k에다가 마이너스 2gt만큼을 더 간 여기가 이제 ht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우선 여기 직선으로 이만큼은 무조건 가야 하고 그 다음에 GT의 2배만큼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곡선의 형태가 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이제 HT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로 그린 여기 부분이 Y는 fx의 그래프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정보를 보면은 0부터 7까지 적분을 했을 때 fx를 적분을 했더니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잡아보겠습니다. 얘를 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0부터 7까지 적분을 하면 여기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면적이 결국에 0부터 7까지 fx를 적분한 값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요 면적, 요 부분의 요 넓이가 우리는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한 식을 알지 못해요. 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적분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분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값을 한번 보면 이 값은 높이는 동일한데 이 윗변의 길이가 얘가 1이라면 얘는 항상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적을 봤을 때 얘가 1이라면 이 면적은 항상 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파란 색깔의 부분의 넓이는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반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쓰면 0부터 GT가 더 작죠? GT부터 0까지 fx를 적분을 하면 2분의 1에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식을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4x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gt부터 0까지 적분을 하면 2분의 1에 2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gt를 대입하면 2분의 1에 2의 4g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를 하면 결과적으로 gt의 제곱이 1이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는데 gt는 아까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gt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요 식을 한번 활용을 해보면 gt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겠죠. 그리고 ht는 방금 우리가 7이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k값은 무엇이 되냐면 5가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k값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수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음수에 해당하는 함수값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F8과 F9를 구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0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함수를 알고 있지 않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한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은 부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즉 F9는 HT가 9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K 마이너스 2GT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 GT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GT가 얼마가 되는 것이냐면 GT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즉 F 마이너스 2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F8은 F의 8은 5 마이너스 마찬가지 2GT가 되겠죠. 이거 헷갈리니까 T1 여기 T2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그럼 얘는 결국에 F에 8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값들을 각각 구할 거예요. 자, F-2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8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6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우선 6이 되고 2에 3은 9가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F8분의 F9는 6의 2의 9제곱 8의 2의 16제곱이 되어서 3분의 4의 2의 7제곱이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적분을 계산을 해서 미지수를 찾고 이 미지수 K를 찾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모르는 값을 우리가 아는 값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미적분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급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 문제는 주어진 조건과 그 다음에 첫째 항과 공비가 0이 아닌 것, 그 다음에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만 알고 계산만 잘 해주면 이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할 뿐이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N과 BN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기 때문에 AN과 BN을 우리가 알기 편하게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AN은 첫째 항을 A로 두고 공비는 R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BN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은 B고 공비는 R2로 적을게요.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A는 0이 될 수 없죠. 첫째 항. 그리고 공비도 0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BN의 첫째 항도 0이 아니고 BN의 공비도 0이 아니다 라는 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급수가 각각 수렴한다 라고 했어요. 자,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그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여야겠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0이 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R2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 토대로 이제 요 문제에서 주어진 1번 조건과 그 다음에 2번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조건에 써있는 식을 위에서 우리가 정리한 요 AN과 BN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AN과 BN을 곱한 다음에 등비급수를 했어요. 자, 그럼 AN, BN을 먼저 나타내 보면은 AN, BN은 A, B에 R1, R2를 곱한 거에다가 n-1제곱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리고 우변도 조금 우리가 정리한 식으로 다시 바꿔주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1의 n-1제곱 그리고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죠. B의 R2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는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1-공비분의 공비가 R1, R2가 되겠죠. 공비분의 첫째 항은 AB가 될 겁니다. 자, 우변도 똑같이 해볼게요. 1-공비분의 첫째 항이죠. 여기도 1-공비분의 첫째 항 B가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 다 나눠주면 결국에 1-R1, R2는 1-R1 곱하기 1-R2가 된다. 즉 1-R1, R2 1-R1, -R2 플러스 R1, R2가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1번 식에서 우리는 2R1, R2, -R1, -R2가 0이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제 두 번째 정보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정보도 다시 한번 보면은 3 곱하기 시그마 A2N의 절대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A2N의 절대값, 즉 A의 R1의 EN-1이겠죠. N 대신에 EN이 들어온 거니까 이것의 절대값, 그리고는 7 곱하기 마찬가지로 A3N의 절대값, AR1의 3n-1의 절대값이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 자, 이것도 등비급수의 합으로 나타내 주면은 3 곱하기 여기서는 공비가 지금 R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첫째 항도 AR1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변도 정리를 해주면 7 곱하기 여기서는 공비가 R1의 세제곱이에요. 자, 세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나타내 주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항 A에다가 이것도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 첫째 항은 AR1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요거 식을 또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절대값 A는 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값 R1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양변에 자,
이게 한번 그냥 식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1-R1의 제곱분의 3은 1 절대값 R1의 세제곱분의 7 곱하기 절대값 R1만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X제곱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R1의 세제곱은 7 절대값 R1 마이너스 R1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7이 또 빠졌네요. 아이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4의 R1의 세제곱 마이너스 7의 R1 플러스 3은 0이 된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R1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R1이 0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R1이 0보다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R1이 0보다 크면 4R1의 세제곱 마이너스 7R1 플러스 3은 0이죠. 자, 얘를 인수분해를 조리집법으로 한번 해보면 1을 넣으면 여기 4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R1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를 또 계산을 해주면 2 곱하기 2 3 곱하기 1 그래서 6에서 1을 빼야 되죠. 그래서 2R1 마이너스 1 다시 쓰겠습니다. R1 마이너스 1과 2R1 마이너스 1과 2R1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것이 0인 건데 우리가 지금 R1이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R1은 2분의 1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2분의 1은 요 2분의 1을 1에서 구한 요 식에다가 한번 넣어서 R2도 구해볼게요. 자, 여기다 구한 값을 넣어주면은 R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R2는 0이다가 나옵니다. 자, 딱 봐도 말이 안 되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돼요. 자, 모순이 돼서 이 값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 값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R1이 0보다 작은 경우도 동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1이 0보다 작은 경우 칸은 좁지만 해볼게요. 자, 절대값을 먼저 벗겨주면 마이너스 4R1의 세제곱 플러스 7R1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줄 건데 조리집어 쓰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고 마이너스 4에 3이고 마이너스 3에 0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또 인수분해를 해주면 여기는 3 곱하기 1이고 2가 되고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R1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R1 플러스 3과 2R1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R1은 일단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0이 되면 안 되고 음수여야 하니까 R1은 무엇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R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것을 다시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R2도 구해볼게요. 자, R1을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R2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R2는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린 R2가 4분의 1 맞나요? 그쵸? 4분의 1이 된다라는 걸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4분의 1이 되는 것은 전혀 모순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린 R1과 R2를 모두 구했습니다. 자, R1과 R2를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S를 구해볼 건데 S를 다시 한번 보면 S에는 B에 대한 정보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자, 넣어볼 건데
얘를 이렇게 쪼개볼게요. 그리고 bn분의 b의 3n 플러스 1로 이렇게 쪼개서 각각을 한번 나타내 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우리가 아까 b의 r2의 n-1제곱으로 놨고 그러면 b의 2n-1은 b의 r2의 2n-2가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2n 똑같이 r2의 n-1제곱 그리고 b의 r2의 3n 플러스 1인 경우에는 3n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이걸 한 번씩 더 정리를 해보면 자, BB 약분되고 R2도 약분이 되면 R2의 n-1제곱만 남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식은 BB 약분되고 R2의 2n 플러스 1만 남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R2는 지금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각각이 또 수렴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급수의 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은 1-공비가 R2죠. 공비 R2 4분의 1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항은 1이죠. 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부분도 보면은 1-공비는 R2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될 거고요. 첫째 항은 R2의 세제곱이에요. R2의 세제곱이니까 64분의 1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만 해주면 돼요. 계산을 해주면 4분의 3분의 1이니까 여기 앞에는 3분의 4가 될 것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위아래로 64를 곱할게요.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곱하기 64 곱하기 64를 해주면 분자 1이 되고 분모는 64 빼기 4죠. 64 빼기 맞죠? 64 빼기 4 하면 60. 결국에 이 값은 60분의 81이 됩니다. 굳이 약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120S이기 때문에 자, 너무 쓴 게 많아서 그럼 120S는 120 곱하기 60분의 81을 해서 162가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9번 문제는 굉장히 식이 많지만 사실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대값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0보다 크다 작다로 구분을 해서 모순이 생기는 건 버리고 남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이해 주면 되겠습니다. 미적분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도함수 자체에 지금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벗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건데 sin x가 0보다 큰 경우랑 그거나 같은 경우와 sin x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절대값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sin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sin x, cosine x만 남을 것이고 sin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sin x, cosine x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sin x, cosine x는 그쵸 2분의 1 sin 2x로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 sin 2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sin x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이 f'x의 그래프를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식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여기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f'x를 구해서 fx의 그래프의 개형만 나타내면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은 엄청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지금 여기에서 sin 2x가 나왔잖아요. 자, sin 2x의 주기를 볼까요? sin 2x의 주기는 그쵸? 2분의 2파이니까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2분의 1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이 붙으면 그죠? 최대값과 최소값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울게요. 자, 그래프를 모는 종이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축을 그릴 건데 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축을 그리면 이걸 X축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Y축으로 잡아서 우선은 이 sin x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sin 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sin 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자, 반대쪽도 자, 이렇게 이만큼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in x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를 나누어서 f'x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먼저 볼게요.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f'x를 그릴 건데 우선 주기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주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최대값과 최소값도 반으로 줄기 때문에 모는 종이를 활용을 해서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sin x가 0보다 큰 경우를 활용을 해서 큰 경우에만 그려주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sin 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 sin 2x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sin 2x니까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반대쪽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표시를 해주면 지금 초록 색깔로 그린 그래프는 y는 sin x를 그린 것이고 방금 그린 이 빨간 색깔 그래프는 y는 f'x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f'x를 가지고 fx 그래프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fx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한 칸에 해당하는 여기 면적이 다 어떻죠? 자, 다 같습니다. 다 동일하기 때문에 증가 감소할 때 그 증가되는 폭과 감소되는 폭을 동일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모는 종이의 가로칸 여기 한 칸을 2분의 파이씩을 따져서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씩 해서 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플러스일 때 증가, 마이너스일 때 감소죠. 프라임 x가 플러스일 때 증가, 프라임 x가 마이너스일 때 감소.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그려보면 우선 증가를 먼저 하네요. 자, 증가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거고 또 증가를 하죠. 자, 그러면 또 증가를 하는데 그려보겠습니다.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또 증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감소를 하죠. 그리고 0이 되었다가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또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증가를 하죠. 그리고 다시 감소를 합니다. 기울기 0이 됐다가 또 다시 감소를 하고 이번에 다시 증가를 하고 0이 됐다가 다시 또 증가를 하고 또 감소를 하고 다시 또 감소를 하는 이러한 형태로 반복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y값은 정확히 모르니까 이렇게 y축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래서 지금 파란 색깔로 그린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h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식을 미분을 하면 h'x는 fx 빼기 g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h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당연히 h'a가 0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해요. fa-ga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y는 gx는 점 a, fa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둘은 당연히 x가 a일 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건 확실하고, 그럼 극대 극소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될지 보면은,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점이 A라고 쳤을 때 여기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저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지금 fx, 얘가 지금 y는 gx가 되는 거죠. 자, y는 gx와 y는 fx, 그러니까 fx-gx가 gx의 부호가 x는 a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바뀌지가 않죠. 지금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은 쪽에서도 마이너스고 a보다 큰 쪽에서도 마이너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극대나 극소가 될 수가 없겠죠. 자, 다 따라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런 식이 아니라 접선을 뭐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방금처럼 이렇게 부호가 바뀌겠죠? 다시 한번 쓰면은 이 빨간색을 y는 gx라고 놓으면은 gx라고 놓고, 자, gx라고 놓고 이 점을 a라고 놨을 때 a보다 작은 쪽에서는 fx 빼기 gx가 플러스인 반면 a보다 큰 쪽에서는 fx 빼기 gx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점에서는 우리가 극대 극소를 갖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증가했다 감소하기 때문에 극대를 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a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이렇게 변곡점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에 있는 변곡점을 하나씩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점을 찍어 보면 지금 첫 번째 점, 그다음 여기 두 번째 점, 그다음에 여기도 변곡점이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잠시만요. 자, 여기랑 여기도 변곡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찍힐 텐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A6과 A2가 필요해요. 하나씩 이름을 붙여줄게요. A1일 거고, 자, 이름을 붙여주면 얘는 A1일 거고, 얘는 A2일 거고, 얘는 A3, A4, A5, A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모는 종이 한 칸이 4분의 파이로 잡았다고 했죠? 자, 그럼 A1은 4분의 파이고 A2는 4분의 3파이죠.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A6과 A2이기 때문에 A6과 A2만 표시를 해놓을까요? A2와 A6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2는 4분의 3파이고 그리고 A6은 얼마인가요? 2파이가 되겠죠? 자,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했어요. 자, 이제 바로 대입만 하겠습니다. 파이분의 100 곱하기 A6이 2파이고요. A2가 4분의 3파이. 자, 계산을 해주면 파이분의 100 5파이 하면은 25 곱하기 25가 되어서 12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나 또 막 그런 걸 요구를 하지는 않지만 우선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도함수를 가지고 본래 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 여기에 해당한 부분. 우리가 극대극소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요거 내용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요 내용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부호가 바뀌는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체크를 해서 이 점들을 다 찾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찾아서 그 값을 대입을 해주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